챕터 3.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 이번 챕터에서는 장애 유형별 특성과 사회적 인식들, 그리고 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한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특징을 가진 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장애 유형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 유형별 사회적 인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 명시된 장애 유형은 총 15개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 장애와 내부 장애로 구분되며 정신적 장애에는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체 외부 장애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애 유형은 지체 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약 125만여 명으로 49% 정도에 해당되는 지체 장애는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상지 및 하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신체 일부의 손실 및 마비나 변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체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지체 장애인은 팔다리가 불편하니까 다양한 체육 활동이 어려울 것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 적절한 편의시설 및 보조기기의 지원이 갖추어진다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뇌병변 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약 25만여 명, 10% 정도에 해당되는 뇌병변 장애는 질병이나 외상에 의한 뇌의 손상으로 신체적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언어장애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뇌병변 장애인은 말이 어눌하니까 지능이 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뇌병변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더불어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서 의사 전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은 뇌병변 장애는 지능에도 장애가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소 발음이 서툴러도 차분히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시각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약 25만여 명, 10% 정도에 해당되는 시각장애는 시각의 기능적 손상으로 시력을 잃거나 시야, 색각, 안구 운동 등의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10명 중 2명만이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전맹에 속하고 8명은 저시력 시각장애인으로 대부분 물체의 명암이나 형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시각장애인이 하는 일은 안마사, 침술사 등의 시각 기능이 한정된 일만 가능하다. 시각장애를 보완해주는 보조기기 확대 독석이나 모니터, 광학 문자 판독기 등의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로 인해 제한되었던 직종들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약 30만여 명, 12% 정도에 해당되는 청각장애는 청신경 기능에 손상이 생겨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거나 소리의 판별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수어나 필담을 사용하거나 음성과 더불어 구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청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모든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다? 청력의 손상 정도에 따라 들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며 수어, 구화, 필담 등 다양한 수단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언어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약 3만여 명, 0.8% 정도에 해당되는 언어장애는 실어증, 발음장애, 더듬은 소리 등 언어의 발달이 느리거나 언어 관련 음성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언어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언어장애인은 대화의 이해력이 낮다? 언어장애의 특성상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말의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경청하고 이해하려 한다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며 함부로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안면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약 2,700여 명으로 0.1% 정도에 해당되는 안면장애는 주로 안면 주위에 화상이나 변형 및 기형이 있어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면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안면장애의 안면은 얼굴만을 의미한다? 안면장애에서 말하는 안면은 목, 목덜미나 뒤통수 등 안면 주변에 노출되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신체 외부 장애를 살펴보았는데요. 주로 외형적인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체 내부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체 내부 장애는 주로 내부 기관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총 6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신장 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3%로 약 8만 3천여 명에 해당되는 신장 장애는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해 신기능이 저하되어 지속적으로 혈액 또는 복막의 투석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심장 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0.2%로 약 5,400여 명에 해당되는 심장 장애는 심장 기능의 저하 및 장애가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호흡기 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0.5%로 약 12,000여 명에 해당되는 호흡기 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 부진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간 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0.5%로 약 12,000여 명에 해당되는 간 장애는 간 기능의 손상이나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장루, 요루 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0.6%로 15,000여 명에 해당되는 장루, 요루 장애는 수술이나 사고로 인해 인공 항문이나 배뇨관에 의존해 대소변을 배출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뇌전증 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0.3%로 6,900여 명에 해당되는 뇌전증 장애는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발작이나 경련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 내부 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 소수의 인원이고 눈에 띄는 특징이 적어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장애를 타인에게 알리기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장애의 유무를 알게 되었다면 유형별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정신적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괄하는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구분됩니다. 지적 장애는 주로 18세 이전에 나타나며 지적, 인지적 능력의 제한으로 자기관리나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기술 등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자폐성 장애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지적 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적 장애인 수는 약 20만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8% 정도이며 자폐성 장애인 수는 약 2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서로 유사한 특징들이 있는 발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발달 장애인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발달 장애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제공된다면 다소 복잡한 업무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 또는 일반 기업체에서 다양한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행동을 하며 의사결정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수는 약 10만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 정도에 해당됩니다.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정신장애인은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 2017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정신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범죄 확률이 약 1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변화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 유형별로 나타나는 특성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장애인과의 소통과 에티켓에 대한 4가지 수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존중하기. 나의 생각과 기준대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개인의 의사가 있듯이 장애인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배려하기. 편의시설이나 공공장소의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양보와 배려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의 층을 대신 눌러준다거나 출입문을 열고 잡아준다거나 등 나의 작은 배려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이해하기. 모든 장애인이 같은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유형마다 나타나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함께하기.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거나 배제하거나 우대해주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 같이 즐기며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하고 배려하는 것, 그 무엇보다 훌륭한 소통의 방법이 아닐까요? 첫 월급을 받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첫 월급. 짜잔! 이게 뭐야? 남들처럼 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써내려간 이력서만 수십 장. 하지만 현실의 한계 속에서 나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이런 날 위해 엄마는 자신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매년 12월에 접수하실 수 있고요. 희망하는 직무에 신청하시면 돼요. 하나야, 이거 좀 볼래? 그렇게 기적처럼 찾아온 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보여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 제 삶은 언제나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면접장까지 오는 이 길마저도 저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매 순간 배우는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합격했대. 어떡해. 북적대는 지하철도 마냥 즐겁기만 했던 첫 출근길. 안녕하세요. 강한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남들에겐 간단한 일도 매번 온 힘을 다해야 하기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그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보람. 대리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저 힘 세요. 주세요. 그럼 하나만. 이 모든 행복을 선물해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금까지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첫 월급의 기억. 우리에겐 더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장애 유형별 특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한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챕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